김윤덕 국토부 장관의 얼굴이 등장을 했습니다. 정부가 서울 용산과 경기 과천 등 주요 입지에 6만 호를 공급하는 내용의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울시는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는데요. 관련해서 영상 만나보시죠. 이번 공급 물량은 서울 용산과 태릉, 경기 과천 등의 도심에 위치한 부지나 낡은 청사 등을 활용하여 발굴한 것으로 기존에 계획된 용산 물량을 포함하여 총 6만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실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를 정말 연끌해서 뭔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현장의 여건, 지역 주민의 의사가 배제된 일방적인 대책은 과거 문재인 정부 8.4 대책의 실패를 반복하는 공연불이 될 것입니다. 예, 군 골프장으로 유명한 태릉 CC, 그다음에 과천에 있는 경마장, 방첩사 이전 부지에다가 용산 국제 업무지구까지 포함해서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라는 대규모 공급 대책이 발표가 된 건데요. 이현정 위원님, 네. 사실 대책은 나올 수가 있는데 실제 공급이 이루어져야지 이게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으시죠? 저 지역이. 이 지역? 태릉 CC. 예, 많이 들어봤네요. 네, 이미 문재인 정부 때 이미 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번에 발표한 것들 6만 가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문재인 정부 때 했던 지역들이 꽤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내년에 착공되는 지역은 6곳밖에 없습니다. 2,600곳 가구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2030년 등등 이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어떤 부동산 대책을 하기에는 꽤 어렵다는 측면이 들고 특히 대표적으로 태릉 CC만 하더라도요. 이건 노원구 주민들이 집단 반발해서 결국은 흐지부지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외곽의 문제는 뭐냐면 교통이 일단 돼야 됩니다. 예. 건물만 지금 주택만 짓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서울과 통행할 수 있는 돼야 되는데 문제는 이쪽 태릉시 쪽이 서울로 나오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 6,800가구가 생기면 그분들 어디로 왔다 갔다 하십니까? 네. 그리고 노원구 주민들이 그렇게 되면 더 지금 동부간선도로가 막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반대해서 결국 안 이루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런 아무런 교통 대책 없이 불쑥 그냥 태릉 CC만 거기 6,800가구 생긴다고 그러면 이게 지금 설득력이 별로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용산국제업무단지 같은 경우도 이미 서울시하고 해서 이게 여러 가지 지금 논란 중인데 서울시는 한 8,000가구 해서 여기 이제 어떤 성격을 지을 것인가 이게 논쟁이 있어요. 네. 그냥 여기 아파트만 쫙 들어설 것인지 아니면 국제업무단지로 해서 뭔가 어떤 좀 의미 있는 단지로 만들 것인지 그 논쟁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예. 용산 업무단지에 아파트만 들어서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재건축 재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린벨트 푸는 문제라든지 이걸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정부가 지금 이 종묘 앞에 있는 세운상가 이쪽 개발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쪽에 대규모적인 재개발 예상지가 있거든요. 그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도심에서 하려고 그러면 결국 재건축 재개발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그거를 외면해 놔놓고 저 외곽 지역에 그냥 경마장 그거 해봤자 과연 이게 수요가 충당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필요한 거는 도심 지역에 교통이 편리한 곳에 얼마만큼 주택을 공급하냐의 문제인데 외곽으로 나가면 미분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문제의 어떤 본질을 지금 저걸로만 해결한다고 해서 제가 볼 때 시장에서 긍정적이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긍정적으로 보시는 얘기도 좀 들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이현정 위원이 말씀하신 게 바로 이 얘기인데요. 문재인 정부 때 나왔던 부지랑 좀 많이 겹칩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때는 무산이 돼서 결국 이제 개발을 못했던 건데 이번에는 가능할까 이게 좀 궁금한데요. 장유미 대변인님. 뭐가 달라졌을까요? 이번 정부에선 가능한 걸까요? 일단 과거에는 주민 의견 수렴이나 용산 같은 경우에는 그 오염 토지 문제 등이 이제 좀 난관으로 부딪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도 계속해서 원하셨던 그 대안이라는 건 공급 대책이었습니다. 예. 그럼 공급이 지금 짚어주신 대로 이 서울을 벗어난 지역의 공급이라는 건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유효한 대안일 수가 없고 서울에 가능한 부지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대안을 내놓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대안 없이 안 될 거다. 부동산 집값 못 받을 거다. 그러면서 세제 개편이나 다른 대안을 이야기하면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수권정당의 자세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끊임없이 약속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자본주의 체제를 좀 건강하게 활성화하기 위해서 부동산으로만 쏠리는 그런 자금을 우리는 주식시장으로 돌리도록 이미 제도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서라도 공급 대책뿐만 아니라 세제 개편 여러 가지 부분을 복합적으로 고민하고 그 결과물을 도출하고 있고 공급 대책도 작년부터 이 시기 즈음에는 제출하겠다고 한 안이 계획대로 나온 것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예. 용산국제업무지구 같은 경우에는요, 서울시랑 협의를 하지 않고 발표를 해서 그것도 좀 난관으로 꼽히는데 최진봉 교수님, 서울시랑 잘 협조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원래 서울시도 6,000호 공급을 하기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 만호로 좀 늘리는 거예요. 4,000호를 좀 늘리는 건데 네. 국제업무지구 자체를 아예 그러면 아파트로만 짓는 그건 전혀 아니고요. 국제업무지구의 사무실이나 업무지구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아파트를 좀 더 많이 짓겠다는 계획인데요. 물론 이게 이제 계획이 착공되는 시기는 당장은 아니고 뭐 이원정 의원도 아까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2년 후에 이렇게 착공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1차적으로 보면 물론 오세훈 시장이 현 시장이지만 차후에 어떤 사람이 시작이 될지 모르잖아요.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예. 오세훈 시장이 계속 할 수도 있겠죠. 그건 뭐 알 수 네. 없는 상황이니까요. 예. 그러면 만약에 민주당 시장이 들어오면 저부터 혐의가 잘 될 거고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 다시 당선이 돼서 시장이 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기본적으로 가장 좋은 지역에 아파트를 공급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면 용산 같은 경우에 얼마나 그 구성 자체가 잘 돼 있습니까? 물론 이게 많이 아파트가 들어오면 학교라든지 여러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것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무작정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말고 가능한 방안들을 찾아내고 그래서 문제가 되면 또 변경시켜가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자체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해요. 네. 서울시와 정부의 협력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누가 지자체가 될지 모르겠지만 차기 서울시장과 협력을 통해서 문제 해결 방안들을 찾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계속 바뀔 가능성을 언급하셔가지고 오세훈 시장이 지금 보고 계시면 상당히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앞서 지난해 10월 15일에 11호 부동산 대책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상태인데요. 오늘 개혁신당이 제기했던 취소 소송의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정부의 부당하고 위법한 재산권 침해와 세금 중과에 맞서 싸워야 되겠다. 국토부 장관이 소송 지면 본인이 의도적으로 위법 행위를 한 거니까 당연히 물러나야죠. 저희로서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판결이기 때문에 판결을 받아보고 논리적으로나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저희 항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때 정부가 집값 통계를 의도적으로 누락을 해서 원래 들어가면 안 되는 지역까지 포함됐다. 이게 개혁신당의 주장이었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결국 이제 기각이 소송에서 이제 패소를 했거든요. 정혁진 변호사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개혁신당 입장에서도 판결문을 받아본 건 아닌 것 같아서 받고 나서 분석하겠다라고는 하는데 왜 패소를 한 걸까요? 일단은 그 11호 부동산 대책이요. 그 천하람 의원 생각으로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 그 정치적 의도는 뭐냐면은 규제 대상 지역을 확대할 목적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9월 통계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 9월 통계를 숨기고 반영하지 않은 부동산 대책이었다. 만약에 그 9월 통계가 반영이 됐다라고 하면 뭐 도봉이나 강북이나 금천이나 중랑이나 이런 지역은 빠졌을 건데 그거를 숨기고 했기 때문에 저런 그 규제 대상이 넓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거고 취소돼야 된다. 이런 소송이었는데 그런데 법원에서는요. 일단 그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9월 통계가 누락된 건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고의로 누락한 것까지는 증거가 없고 결국은 국토부의 정책적 판단은 존중돼야 된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국토부가 재량권을 남용한 건 아니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